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숙자들을 10년째 묵묵히 섬기고 있는 은총교회를 소개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고신대학교 청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습니다. 훈훈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가 이번 판결을 확정하는 집행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티비는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방황하는 노숙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있는 은총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취재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가장 높은 동네, 상대원동 언덕바지의 붉은 십자가 아래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만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곳이 이곳 은총교회입니다.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비좁은 복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지하방에 많게는 20명이 지내기도 합니다. 열악한 부엌과 샤워실은 넉넉지 않은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노숙했던 분들, 씻지 않고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일 잔소리를 하죠.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은 놀랍게도 중국인입니다. 중국 하얼빈 출신 조선족 임도정 목사는 10년 전 단돈 2만 원을 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연히 노숙자 한 명을 돌보게 됐는데 이것이 은총교회 다시서기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철웅 기자는 구티비에서 감동 사연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은총교회의 사연을 가장 먼저 전해왔습니다. 조선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목회자도 사역하기 힘든 노숙자들을 위한 그 사역을 힘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환경도 환경이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이들을 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 말소자기 때문에 치료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 끼니를 챙기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아가며 운영해왔지만 이마저도 막힌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목사는 감사함으로 섬길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정말 그들이 저와 같이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열매로 저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섬김은 10년 만에 값진 열매가 됐습니다. 7명이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중 조재홍 집사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살던 조창대 집사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직접 제작한 전도용품으로 매일 노방전도에 나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조은호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와갖고 매일 기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도 하게 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역을 10년째 이어가는 은총교회. 묵묵히 노숙인을 섬겨온 그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지난 시간 베트남을 방문한 고신대학교 청년들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집 한 칸 없어 거리를 떠돌고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지 주민들을 찾아가 훈훈한 섬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 권호성 PD가 취재했습니다. 호치민 도심에서 벗어난 롱안성 득후해군. 고신대학교 봉사단 청년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집을 짓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고신대 학생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날씨 좀 찝찝하고 덥고 힘든데 그래도 할머니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새 집을 갖게 된 흥우엔 할머니도 학생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흥우엔 할머니의 집은 노후로 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bi가 오고 난 뒤 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Trước đây á, cô cũng có cái nhà mà cũ quá dột mà giờ trời mưa giờ không có chỗ để ở. Giờ có cái phái đoàn bên Hàn Quốc cho cô
hỗ trợ được cho cô, được cái nhà cô mừng, rất cảm ơn. 같은 시간 베트남 롱안성 득후해군 미탄방면 사무소. 고신대학교 의료봉사팀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사역은 기초적인 검진, 투약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초음파 검사, 현미경을 통한 세포진 검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을 발견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환자분들은 일평생 뭐 그렇게 갑상선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번에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된 그게 의미가 큰 것 같고.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서 환자분의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 고신대학교의 봉사단의 손길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권호성입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과 관련해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임원회가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노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명성 측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임시노회와 관련해선 시급한 청원만 처리하고 총회 파송 총대 선출권은 임시노회 안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총회장은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노회장에게 판결문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집행 이행을 해야 합니다. 교단 총회까지 한 달여가량 남은 가운데 총회 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학예 글로벌 봉사 역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일을 맞아 안민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지 주민과 한인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글로벌 해외 역량을 기르기 위한 문화 탐방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메콩강과 전쟁 박물관을 방문해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기업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고신대 학생들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유하남 기업 탐방을 통해 글로벌 인재상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브라스밴드 창단 1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공자가 소속된 시니어 브라스밴드와 다음 세대로 구성된 주니어 브라스밴드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올마이티, 솔리데오 글로리아 등 총 14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 김규환 담임사관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악대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다며 음악을 통한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찬양 사역자 조이시스가 플라이 어게인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조이시스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캠퍼스 워십에서 예배 사역팀으로 활동해 온 바 있는데요. 플라이 어게인은 첫 미니 앨범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싱글 앨범입니다. 조이시스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으며 트렌디한 음악적 시도가 담긴 일렉트로닉 곡인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잔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한 군수 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학자들이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 위력한 새 무기 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해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에도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5척 55만 CGT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절반인 27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20만 CGT를 수주하며 2위에 머물렀고 일본은 3만 CGT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7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합니다.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와 포갑의 항거에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고 고된 옥살이를 했던 이봉구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됩니다. 이번 포상자는 건국훈장 독립장 1명, 애국장 8명, 애족장 40명, 건국포장 28명, 대통령표창 101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 최옥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 서울 스토리 패션쇼가 10일 반포 한강공원 세비섬 예비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니어 모델들과 패션 모델이 총출동했으며 애국 장편 영화 황 감독의 독백 제작 발표회도 진행됐습니다. 황 감독은 최근 구티비 운영이사로 위촉받아 방송을 통한 문화기획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스테파노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10일 청소년 힐링센터에서 유엔이 정한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라온 우쿨렐레 팀의 식전 공연과 유엔 청소년 헌장 낭독,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소개 및 오카리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봉사단체 수정 라이온스는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제공했고 지역 목회자들도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나는 단기봉사팀의 위기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WMA 측은 미국 정보부의 전임 안전교육 강사들과 단기봉사팀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시범적으로 제2국에서 5일간 일기훈련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선교사는 단기봉사팀에게 안전을 가르치는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